네, 이슈 인사이드입니다.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 모시고 이번에는 말씀 나눠보겠습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. 네. 자, 이 중국 증시가 말이죠. 이 5,000선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. 4,900선 이제 돌파했는데 이 정도라면은 이거 연내 7,000까지 가지도 않겠어?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대외적인 뭐 미국 연준 쪽이라든가 분위기도 여러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. 중국 증시 좀 상승 배경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지난 10일 날 네. 인민은행이 3차 금리 인하를 좀 단행을 하면서 중국 증시의 변동성들이 좀 재차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최근에 중국 증시의 좀 환경들을 좀 보면 중국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는 모습들이고요. 아무래도 경제 지표 자체가 좀 둔화되다 보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. 개혁이나 시장 개방에 대한 조치 기대감들이 좀 더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. 그리고 저금리 기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추가적으로 일단 통화 정책, 완화 정책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풍부한 유동성 환경들이 지수 상승을 지금 이끌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최근에 중국 증시의 강세장 전환은 지난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11월 달에 첫 번째로 시행했던 금리 인하를 시작으로 좀 촉발되는 모습이었습니다. 따라서 최근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통화 정책,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, 그다음에 재정 정책, 인프라 투자에 대한 확대 부분들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기대감들이 좀 더 높아지면서 중국 증시를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우선 2분기에 일단 가시적으로 그러면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어떤 정책들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중국 정책 부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인민은행의 통화 정책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이번에 3차 금리 인하를 했지만 추가적으로 지준율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좀 더 높아지고 있고요. 아무래도 지방정부의 채무교환 프로그램들이 좀 남은 2분기 내에는 좀 가시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일단 중국 같은 경우가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부동산에 대한 침체 부분들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율 인하 가능성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남은 2분기나 하반기에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고요.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준율의 추가적인 인하를 통해서 통화 정책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또한 지난해 인민은행이 실시했던 PSL 담보 완화 대출과 유사한 좀 지방 채무 지원이 좀 구체화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일단 2010년도 이후에 중국 지방 정부의 부채가 사실상 동결되는 모습이었고요.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의 주체가 중국의 지방 정부였었는데 이런 지방 정부의 부채가 좀 동결되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에 대한 둔화 부분들이 좀 계속 지속됐던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1조 위안 정도에 해당하는 지방 채무 교환 프로그램 부분들 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이 좀 구체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의 다시 재확대 또 이에 따라서 경제 지표의 개선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결국 그렇게 되면 중국 지방 정부에 대한 아무래도 자금 조달 비용이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4에서 5%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. 아무래도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도 좀 잠재적으로 부실을 축소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지금 금리 인하에 있어서 지준율 인하까지 해서 통화 완화책에 대한 충분히 지금 어떤 기대, 어떤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, 그다음에 지방정부 채무 같은 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 부분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군요. 그런데도 사실 중국 증시 지금 위치 보면은 이건 올라도 너무 올랐다라는 고평가 논란이 지금 계속 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. 지금 이 과열, 고평가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가능할까요? 최근에 유동성에 대한 과열 논란들과 밸류에이션, 고평가 논란들이 좀 최근에 중국 증시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하다 보니까 좀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러한 부분들을 일단 따져보면 중국의 유동성 과열 논란들은 좀 근거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일단 4월에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90%를 넘어섰습니다. 또 여기에 신용거래 비중이 전체의 약 한 20%를 차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동성에 대한 과열 부분들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. 표를 보시면 중국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을 한번 살펴보시면 16.7% 정도에 불과합니다. 미국 같은 경우가 44.9%이고요.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9.2%에 비하면 아직도 중국의
개인 투자자의 가계 자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네. 여기에 보험사나 연기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 성장과 더불어서 주식 비중이 꾸준히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또한 그 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외자 유입을 통해서 증시에는 좀 우호적인 유동성 환경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. 유동성 과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과열 국면은 아닐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또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 최근에 좀 일고 있는데 네. 일단 그 하반기에 그 구체화될 걸로 진행되는 그 국유기업의 개혁 본격화가 좀 일정 부분 이러한 밸류에이션 고평가 논란을 좀 해소할 걸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. 일단 중국의 제조업 수익의 한 25% 이상을 차지하는 게 국유기업들인데 이러한 국유기업들인 경쟁력이 계속 지속적으로 악화가 됐었습니다. 네. 이에 따라서 지금 상해 증시의 결국에는 디스카운트 요인들이 뭐 국유기업이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데요. 2010년도 그러니까 1978년도 이후부터도 지금 계속 두 차례에 걸쳐서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부분들 좀 단행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유기업에 대한 수익성은 민간기업 대비해서 50% 정도밖에 되지를 않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이러한 좀 국유기업에 대한 한계성 부분들을 좀 인식을 해서 최근에 지금 그 중국 언론에서 나온 거에 지금 국자위 소유의 한 112개 정도 국유기업들을 좀 통폐합을 하겠다라는 언급들이 한번 있었는데요. 이러한 부분들을 좀 통해서 아무래도 좀 그 결국에는 국유기업들이 민영화되고 거기에 따른 경쟁력들이 좀 강화된다라고 보면 수익성이 개선될 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거기에 따라서 아무래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논란들은 좀 어느 정도 잠식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또한 이제 하반기에 성강통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따라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좀 사그라들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래요? 그 지금 마지막에 언급 중인 성강통 이야기 나왔으니까요. 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하셨는데 성강통의 기대 효과 뭐 이에 따른 뭐 또 투자 전략까지도 어떻게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는데요. 네, 일단 5월 8일 날 국무원이 성강통을 공식으로 비준을 했는데요. 그 이르면 3분기부터 성강통 본격화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일단 지난 11월 7일 날 그 후강통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상해 증시가 거의 2배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어서 아무래도 성강통에 대한 그 기대감들도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일단 성강통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신경제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거의 포진을 해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보면 시진핑 지도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신창타이, 뉴노멀 정책의 기업들인 뭐 IT나 소비재, 그다음에 헬스케어, 그다음에 뭐 컨텐츠 관련한 산업들이 대부분 포진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네.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해 증시와는 좀 대비되는 게 상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이나 에너지, 유틸리티 관련한 업종들이 국영제를 대표하는 업종들이 한 80%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선전 증시 같은 경우에는 50% 이상이 지금 뉴노멀 정책들 관련한 뭐 업종들이다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매력도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. 그렇군요. 물론 최근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되다 보니까 뭐 그 포워드 PER 기준으로 뭐 약 35배 정도를 넘어서다 보니까 좀 고평가에 대한 논란들은 있는데 일단 뭐 시장 개방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들이라든지 유동성에 대한 뭐 긍정적인 측면들 때문에는 아무래도 좀 증시에는 우호적일 뭐 작용을 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최근에 그 중국 증시에 대한 유동성, 뭐 과열 부분이라든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 개방이나 아니면 산업 재편 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는 더 잠식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다만 그 근본 3차 금리 인하 이후에 아무래도 뭐 부동산 지표라든지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개선들이 좀 가시화되는 모습들이 보여줘야지만이 아무래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오늘 중국 시장 관련해서요 말씀 들어봤습니다. NH투자증권 머그클럽의 이창식 연구원이었습니다. 연구원님 고맙습니다.